안녕하세요. 제7강 출근기록부 활용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셔서 제7강 출근기록부 활용편 파일을 다운받아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일을 열면 함수 연습이라는 그 시트가 열릴 거예요. 자, 그 외에 3월 시트와 4월 시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할 예정이냐면 이 부분에 날짜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월이다 라고 하면 4월 1일을 입력을 했을 때 여기 그 2021년과 4월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를 들면 5월 1일로 바꾼다고 하면 역시 2021년 5월 직원 출근 기록부를 이렇게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요일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에 색이 들어있죠. 이 색이 들어있는 부분도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 먼저 공부하고 활용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연습 시트로 다시 오시고요. 제가 오늘 공부할 함수는 날짜에 관련된 걸 알아야 돼서 날짜 함수를 공부하면서 시간 함수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일에 대한 부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텍스트 함수, 그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주민번호로 연월일 추출하는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날짜. 자, 오늘의 날짜는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찍은 날짜는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2021년 2월 28일인데 저희가 원래 날짜를 입력할 때는 2021-2월-28 혹은 0228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면 이게 날짜로 입력이 됩니다. 자, 다른 방법은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과 콜론 있죠. 컨트롤 누른 채로 콜론을 누르면 오늘의 날짜가 기입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미 써져 있어서 안 되는데 제가 다른 시트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콜론 엔터를 누르면 오늘의 날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 콜론 시간이 나오는군요. 컨트롤 시프트 콜론을 누르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오늘의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컨트롤 콜론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이 날짜는 바뀌지 않는 날짜예요. 언제 열어도 2021년 2월 28일로 나오겠죠. 대신 함수를 이용해서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면 문서를 여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시스템에 있는 해당 날짜를 불러 읽어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함수로 해야 되겠다. 헷갈리실지 모르니 딜리트 한번 누르고요. 자, fx 함수 삽입 누르셔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없을 거예요. 했었군요. 있었군요. 있네요. 자, 없는 분들은 날짜 시간 함수로 가셔서 today 하고 확인. 네, 날짜를 읽어올 때는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셀에 표시된 것은 아까 직접 입력한 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수식 입력줄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르죠. 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가 열린 다음에 바로 닫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항상 는 함수 이름 가로로 가로 열고 닫고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연도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여기서 연도는 2021 그 우리가 밑에서 배울 텍스트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개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잘못된 결과값이 나와요. 자, 어떻게 잘못된 결과값이 나오는지는 일단 레프트 먼저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는 텍스트에서 내가 몇 개를 가져올 것인가,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올 것인가를 정해서 추출을 하는 함수인데, 만약에 2개를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A, B, 3개를 가져와라고 한다면 A, B, C, 4개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레프트이기 때문에 기준이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커서 클릭을 하시고 fx, 자, 텍스트 날짜 시간 누르셔서 텍스트로 가셔서 레프트, 물론 모두에 가서 찾으셔도 돼요. 근데 함수가 모두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텍스트로 해서 열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의 설명을 보면, 자, 일단 레프트에는 2개의 인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텍스트와 넘버 캐릭터스. 예. 자,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합니다 라고 그랬네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문화의 차이상 컴퓨터가 반환한다 라고 하고 우리는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레프트 함수의 첫 번째 칸 텍스트는 아래 도움글 보시면 돼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자, 그래서 요 글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A9번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 는 다음에 그 큰 따옴표로 묶어서 A, B, C, D, 1, 2, 3, 4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자, 생략하면 1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이 돼서 일단 답이 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가져올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물론 1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4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확인. 이거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면 이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4개. 그래서 네, 답은 가나다라가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네, 오른쪽에서 가져옵니다. 오른쪽에서 네, 자, 오른쪽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은 4, 2개 가져와라 그러면 3, 4, 3개 가져와라 그러면 2, 3, 4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자, 라이트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fx, 마지막에 썼던 텍스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래로 내리셔서 라이트 찾아서 확인. 여기서도 클릭하시고 4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도 안 쓰면 1로 보기 때문에 4가 이미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칸도 4개.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이기 때문에 1, 2, 3, 4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 네, 요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4개. 바사, 이거 맞자를 빼먹었네요, 제가. 바사가, 네,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리드.
미드는 중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주민번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주민번호는 앞에서 두 개, 98은 태어난 연도를 의미를 하잖아요. 이거는 레프트로 해서 두 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11은 레프트에서 4개를 가져오면 9811이 되잖아요. 라이트로 하면은 몇 개를 가져와야 돼? 7, 8, 9, 10, 11, 12개? 12개 하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가져오겠죠. 네. 뭐 물론 머리를 써서 4개를 가져온 후에 다시 2개를 또 가져와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미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이 미드는 그 원본에서 사용법이 만약에 저희가 그 CD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원본에서 몇 번째부터 C가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네. 세 번째부터 몇 개? 네, 2개를 가져와야 되겠죠. 왜냐면 하나 가져와라 하면 C만 가져올 테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드 FX 눌러서 미드 찾아봅니다. 미드는 칸이 3개로 되어져 있어요. 텍스트, 스타트 넘버, 네, 시작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스, 네, 몇 개를 가져올 건가. 자, 첫 번째 텍스트는 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준다라고 의미를 해요. 네, 저희는 가져올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올 게 포함된 문자열, 즉 원본을 말합니다. A, B, C, D 1, 2, 3, 4에서 가져오겠다. 자, 스타트 넘버 돌려줄 문자열에서 첫 번째 문자의 위치입니다. 텍스트에서 첫 번째 문자는 1이 됩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원본에서 A가 1번이란 뜻이죠. B가 2번이란 뜻이고, 자, 그래서 돌려줄을 가져올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져올 문자열에서 저희가 CD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CD에서 첫 번째 문자, C의 위치입니다. C는 몇 번째 있죠? 네, 세 번째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돌려줄을 가져올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져올 문자의 개수 몇 개? 2개 가져야 되겠죠? C, D 2개니까. 이렇게. 그래서 확인. 지우개 눌러 내려보면 영어나 숫자나 한글에서나 똑같이 개수로 사용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다양하게 예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부터 2개니까 다라가 왔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이 부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와 월과 일을 가져오는 거죠. 다 해보셨나요? 연도는 레프트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FX 누르셔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누르면 지금 레프트, 라이트, 미드 3개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레프트로 쓰면 되겠죠. 물론 미드를 써도 돼요. 첫 번째부터 2개 가져와라 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3개의 칸을 메꿔야 되니 레프트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2개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원본. 어디에서? 네, 주민번호에서. 여기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주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주민번호에서 자, 몇 개를 가져와야 되죠? 98 가져와야 되니까 2개.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월. 자, 월은 11월 가져와야 되죠. 11월. 이 11은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2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미드로 사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열어서 어디서부터 네, 그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것을 클릭을 하고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몇 개? 네, 2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1도 14 가져오면 되겠죠? 자, 14는 몇 번째부터? 5번째부터 2개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역시 미드를 사용을 해서 어디에서?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부터? 5번째부터 몇 개? 2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하이픈 다음에 요 1, 2, 3, 4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져올 때는 역시 미드로 몇 번째부터? 여기가 6, 그 다음에 하이픈이 7, 그 다음에 1이 8, 8번째부터 하나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가 날짜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 2021년을 가져오려고 해요, 저희가. 2021년을 가져오고 싶으면 방금 아래에서 배운 것처럼 한다면 무슨 함수를 쓰면 될까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4개를 가져오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날짜는 계산이 필요해요. 오늘의 날짜에서 2를 더하면 내일이 돼요. 2를 더하면 모레가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1 빼기 2를 하면 어제가 되거든요. 이런 수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는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연, 하이픈, 월, 하이픈 1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숫자로 되어져 있어요. 4만 얼마 숫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를 가져와라 하면 2022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수치에서 4개를 가져올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FX 눌러서 레프트 확인. 자, 날짜에서 4개를 가져와라. 지금 여러분들이 2021년 2월 28일을 입력을 했다면 이 값이 저랑 똑같이 나올 것이고 투데이로 입력을 해서 이 날짜가 학습하는 날짜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네, 플러스 알파가 돼서 다른 수치가 나올 거예요. 네. 자, 이 값이 2021년 2월 28일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4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44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숫자는 1990년 글씨가 안 써집니다. 1월 1일이 1이에요. 1990년 1월 2일이 2, 1990년 1월 3일이 3 해서 쭉 누계를 했을 때 2021년 2월 28일은 44,255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인.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프트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를. 딜리트.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날짜가 원래 숫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엑셀 자체는 그 숫자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환산했을 때의 값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와 월과 일을 뽑아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영어가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year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함수가 연도, month 하면 월, day 하면 일을 하도록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커서 클릭하시고 fx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눌러서 날짜 시간. 자, y이니까 맨 끝으로 내려주고요. 자, 이 함수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는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죠. 네, 숫자를 넣는 거예요. 수치값이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씨로 2021년 띄고 2월 띄고 28일 엔터라고 만약에 써줬다면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90년에서부터 1999년 사이에 정수로 날짜의 연도를 구해준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는 엑셀에서 사용되는 시리가 켜졌었네요. 잠깐. 엑셀에서 사용되는 날짜 시간 코드 형식의 수입니다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날짜가 들어있는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확인. 어때요? 잘 뽑아주죠? 네. 월은 month. 자, FX 눌러서 month 함수 열어서, 네, 여기도 똑같이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져 있죠. 네, 클릭. 확인. 네. 그리고 1은 day 함수. FX 눌러서 day. 제가 좀 너무 빨리 하나요? 확인. 날짜가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연, 월, 일을 모두 추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투데이 함수를 해놨기 때문에 저장하고 내일 열으시면 이 날짜가 바뀌어서 있겠죠. 그러면 3월 1일로 바뀌어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연, 월, 일을 가지고 날짜 값으로 만드는 거. 이건 date라는 함수입니다. fx를 눌러서 date, 날짜 시간 함수의 제일 위에 있네요. 요거는 연월일을 넣도록 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에 해당하는 거 넣어주시고, 월에 해당하는 칸에 월 클릭해 주시고, 일에 해당하는 칸에 1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네, 44255로 나오겠죠. 물론 여기를 내가 써도 돼요. 3이라고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256이 되었네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숫자로 직접 입력해도 되고, 확인. 이렇게 하면 네, 이걸로 추출한 연, 월, 일의 값으로 다시 날짜로 만드는 거 해보았습니다. 자, 하는 김에 10분초. 자, 10분초는 지금 이 날짜 값에서는 그 시간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10분초를 today에서 구하면 0이 나와요, 모두. 날짜와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냐? now 함수예요. 우리가 fx 눌러서 뭐 꺼내도 되지만 얘도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함수는 보통 그냥 사용을 합니다. 는 한영키 눌러서 NOW now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엔터. 자, 했더니 어떠해요? 똑같이 나왔죠? 뭐야, 시간 나온다더니 왜 시간이 안 나왔지?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날짜 시간 함수가 같이 있을 때 날짜를 표현하는 이게 기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ur, month, second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fx 눌러서 h니까 좀만 내리면 되겠네요. 자, 시간을 0에서 23까지의 수로 구합니다. 라고 그랬네요. 확인. 자, 하나 클릭을 하면, 자, 여러분, 여기를 클릭했더니 이 선택된 값이, 가져온 값이 좀 달라졌죠. 아까 저희가 today 했을 때는 44255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점 다음에 소수점이 나왔죠. 자, 점을 기준으로 앞에는 날짜, 뒤에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시간은 24시를 1로 봅니다. 그래서 정오 12시가 되면 0.5가 되는 거예요. 8시, 지금 9시 좀 됐나? 그래서 뭐 85765 뭐 이렇게 나왔네요. 확인. 네, 지금 20시. 네. 자, 분. fx 눌러서 미닛 함수 열어줍니다. 살짝 내리면 네, 분을 구해줍니다. 역시 클릭.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today는 시간을 불러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돼요. 0. 자,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now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37분.
초는 fx 눌러서 s니까 좀 더 내려서 세컨드 날짜 시간 함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어떤 뭐 데이터를 다시 입력을 하거나 할 때마다 엑셀은 전체를 재계산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4 쓰고 엔터. 어때요? 바뀌죠? 29초로. 네, 이걸 딜리트. 바뀌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저희 눈에는 지금 여기만 지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수식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계산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똑같으니까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건 계속 바뀔 거예요. 저희가 쓸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날짜. 오늘의 날짜 여기 들어있죠? 이럴 때는 다시 하지 말고 연결을 시키면 돼요. 는 내가 연결시킬 부분 엔터 이렇게 여기만 계속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요일 번호를 가져올 겁니다. 이 요일 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 색을 회색으로 칠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일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요일 번호를 가져오는 것은 fx를 눌러서 w weekday weekday라는 함수는 일정 날짜의 요일을 1에서 7까지의 수로 알려줍니다. 확인. 첫 번째 시리얼 넘버, 날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네, 날짜, 요일로 바꾸고 싶은 그 날짜를 나타내는 수. 자, 두 번째 리턴 타입. 이거 좀 복잡합니다. 자, 리턴 타입은 지금 비워져 있는데 이 숫자 1이 나왔죠. 비워져 있는데 자, 아래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수입니다가 아니라 수를 입력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1 또는 2 또는 3을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일 때, 유형 1일 때. 유형 1일 때는 일요일을 1이라고 하고 토요일을 7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형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유형 2번. 유형 2번은 월요일을 1이라고 하고 일요일을 7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잘 쓰질 않아요. 0번부터 쓰여지기 때문에 월요일을 0이라고 하고 일요일을 6이라고 해서 3번 쓴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1번이나 2번을 쓰시는데 지금 그 비워져 있을 때 1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넣어보면 되죠. 이게 1일 때의 값입니다. 1 넣었더니 똑같이 1이죠. 2를 넣었더니 7로 바뀌었죠. 2를 넣었더니 1. 자,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 1번 유형일 때 지금 1은 1번 유형이잖아요. 값이 1이 나왔죠. 그래서 몇 요일?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2를 쓰면 2번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2를 넣었죠. 2번 타입은 월요일을 1, 일요일을 7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1번을 쓰던지 2번을 쓰던지.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2번을 많이 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색을 칠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색을 칠할 때 토요일이 6이잖아요. 2번 유형을 하면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니까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색을 칠하라 라고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1번 유형을 사용하게 되면 1일 때 색깔을 칠하고 7일 때 색을 칠해라 라고 AND를 쓰거나 뭐 2번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2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확인. 여기 계속 바뀌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날짜에 혹시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넣는다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타입? 2번 타입이니 월요일부터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함수를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한 번에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 라는 거. 날짜는 레프트로 못 뽑아오는구나 라는 거.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글씨는 텍스트 함수는 내가 원하는 거 뽑아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요일은 번호로 나오는구나. 네. 왜 월화수목금토일 안 나오고 번호로 나올까? 네, 엑셀을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의 말로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이제 1이면 월요일이라고 해라, 2면 화요일이라고 해라,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으로 쓰이고, 이 수치값으로 요일의 번호를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주 쓰는 걸 계속 쓰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단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게 함수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이 함수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외계어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힘을 내시고요.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좀 더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들으면 금방금방 캐치하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엑셀이라는 걸 처음 접해서 지금 따라서 만들면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활용편은 하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5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4월 시트를 컨트롤 누른 채로 옆으로 끌어서 4월 가로 2가 생기면 더블 클릭, 5월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한양키 누르셔서 5월이라고 써줍니다. 자,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여기는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숨겨놓은 걸 꺼내야 되는데, 이 꺼내실 때는 여기 두 줄로 하면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30과 출근 이렇게 되도록, 물론 더 많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모르고 이걸 늙혔다 그럼 얼른 되돌리기,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 이렇게 포함이 되게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자,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를 날짜 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날짜 값으로 넣어줘야 윗부분에서 이어 함수로 2021을 가져오고 먼스 함수로 4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5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5월 1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 빼기 2를 넣어줄 거예요. 5 빼기 1. 5 빼기 1이라고 넣어주면 05월 띄고 011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요거를 1만 나오게 바꿀 거예요. 1만 나오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자, 셀 서식. 저희가 필요한 거는 1만 나오면 되니까. 왜냐하면 05월 011 해버리면 칸이 너무 넓어져서 이게 한 장에 넣기가, A4 용지 한 장에 넣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봤더니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mm월 띄고 dd1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mm이면 두 자리로 맞춰서 표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5월, 01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d는 마찬가지 2를 두 자리로 맞춰라. 그래서 한 자리일 경우에 0을 치워라 라는 뜻인데, 저희는 뭐만 필요하냐면 요거 D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지워줍니다. 뭐만 놔두고 D 하나만.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D 하나만 해줍니다. 확인. 어때요? 1 나왔죠? 아이고, 이게 넓어진 건 어떡하나요? 똑같이 비스듬하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칸을 이렇게 딸깍 눌러보면, 경계선을 딸깍 눌러보면 열 너비가 나와요. 3.2 3.2라고. 그러면 2번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방금 외워둔 3.2 쓰고 엔터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지워볼게요. 원래 그냥 해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여기 지우고 이 아래쪽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 눈에는 1만 보이지만 여기에는 2021년 5월 1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2021년 5월 2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만 입력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다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있는 날짜에다가 1 플러스 해주면 돼요. 는 요거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서식도 가져와요. 참고를 해서.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죠. 채우기 핸들로 쭉 그어서 어디까지? 31일까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2지만 여기는 2021년 5월 2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날짜에 해당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요일이 나와야 되겠죠. 요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는에서 이 날짜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인데 이거를 1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요일만 나오게 셀 서식을 바꾸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여기는 뭐 A 3개 이렇게 눌러서 A 3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생각 안 나면 검색. 네. 엑셀 요일 뭐 셀 서식 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A를 3개 하면 토, A를 4개 하면 토요일. 저희는 한 자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를 3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됐죠? 자, 여기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쭉 하면 각자 자기 위를 연결시키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쭉. 이렇게. 자, 의심 많으신 분들 얼른 달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 토요일부터죠? 토요일부터 나왔네요. 6월달은 화요일부터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6 빼기 1 쓰고 엔터. 어때요? 화요일로 바뀌었죠? 자, 저희는 5월달 해야 됩니다. 5 빼기 1 엔터. 이렇게. 자,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냐? 여기에요, 여기. 이거 A 1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셀 병합을 안 해가지고 병합을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찾아다니기가. A 1번부터 출장, 이거 하나 또 빼먹었네. 자, 출장 있는 그 AP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래야 클릭했을 때 이 자리가 나오죠. 그죠? 네. 마음이 편하네요. 자,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얘를 가져오고 연도와 하나 띈 거를 뒤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함수로 4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월과 직원 출근 기록부를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자, 붙여준다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좀 모르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는 이거 가져와라 라고 하면 2021만 가져오겠죠. 그죠? 근데 이 뒤에다가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7 위에 있는 Shift 7 누르면 %라고 하는 건데 보통 AND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프로그래밍에서 AND 기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AND 하면 뒤에다 바로 붙여라 라는 뜻이에요. 가로 열고 년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자, B4에서 가져와. 그거 뒤에다가 년이라고 붙여 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다 2를 가져오면 이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딱 붙어서 들어올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수식 입력 좀 누르고 항상 뭐가 하나 딱 끝나면 이 그 엔드 표시라던가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꼭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아니면 엔드
근데 여기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붙이라는 and 연산자 사용을 합니다. and 이 가져와. 이렇게 엔터. 이게 한 번에 다 써서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한 번에 모두 쓰시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가 힘들어서 하나 하고 엔터 이렇게 확인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 또 붙여라 라고 해야 되니까 and 월자 써줘야 되겠죠. 모든 건 큰 따옴표 안에 글자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엔터. 됐죠. 이제 28 가져오면 되겠죠. 또 뒤에다가 뭐 붙여서 and 28 엔터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일자만 써주면 되겠네요. Shift 7 눌러서 and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자, 띄어쓰기가 좀 안 맞잖아요. 이 띄어쓰기는 요 사이를 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띄어도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디를 띄어야 되느냐? 이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띄워줘야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연 뒤에를 띄워줘야 됩니다. 연과 큰 따옴표 사이 하나 띄고 엔터. 어때요? 이자에 있는 부분이 떨어졌죠. 자, 여기도 띄워줘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월 뒤에 띄워주면 됩니다. 월자와 큰 따옴표 사이 하나 띄고 스페이스바로 엔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시 5월로 갑니다. 여기는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자, 5월. 자, 그럼 여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클릭되어져 있는 채로 딜리트. 저희는 기준이 여기에요. 물론 여기서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가져와도 돼요. 어차피 5월, 그냥 월까지만 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을 여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연도 가져와야 되겠죠. 왜냐면 2022년에 썼을 때 연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제목 쓰는 요 칸을 클릭을 하시고 FX 눌러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다 썼죠. 자, 연도에 해당하는 ER 함수 열어줍니다. 확인. 자, 연도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있는 곳 클릭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기준을 첫 번째 거로 기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나왔네요. 확인. 하나씩 하고 확인. 끝내놓고 확인. 그래야 어디까지가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2022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어 가로 24번에서 가져와라 연도를. 자, 우리는 요 뒤에 뭐 써야 되죠? 연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 요 뒷부분 클릭. 자, 뒤에 붙여라 라는 의미로 Shift 7 and 하시고, 자, 큰 따옴표 하신 뒤에 연, 그리고 하나 뜰 거예요. 네, 하나 띄고 이렇게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져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2021년까지 나왔죠. 자, 이제 뭘 가져와야 돼요? 월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 월도 마찬가지 뒤에도 되고. 바로 열으시면 에러 나옵니다. 네, 붙여라 라는 거 꼭 해주셔야 돼요. Shift 7 네, 엔드 표시하시고. 자, 월 가져오는 거는 먼스 함수였죠? 네, 함수 마법사 열어줍니다. 먼스. 최근에 사용한 함수 있죠? 만약에 없으면 날짜 시간 함수 혹은 모드에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확인.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2, 4번 클릭해 줄 거예요. 확인. 자, 그럼 5까지 나왔죠? 자, 이 뒤에는 한 번에 다 써주시면 돼요. 월, 띄고, 직원, 띄고, 출근 기록부,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 뒤를 클릭을 하시고요. and 입력해 주시고, 큰 따옴표, 월, 하나 띄고, 직원, 하나 띄고, 출근 기록부,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자, 확인하시면, 네, 2021년 5월이 되었네요. 자, 여기를 6 빼기 1 하고 엔터 해보세요. 어때요? 6월달로 바뀌었죠? 뭐 저희가 이제 새해가 돼서 2022년 1월 1일 게 필요하다. 그럼
2022년 1월 1일에 내가 입력을 할 때는 1 빼기 1만 입력하면 되는데 12월에 미리 만들어 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2022까지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월 빼기 2를 넣어주면 내가 지금 있는 그 해의 월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 1월 1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연도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는 today 함수가 아니라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언제 열어도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저희는 501로 다시 갑니다. 네, 그럼 해당 연도에 5월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6월 1일 하면 여기가 문제죠. 이 부분을 물론 얘랑 비교해서 월이 다르면 비 오더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월달이 되면 또 문제가 돼요. 2월달에는 쉬는 날이 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그냥 숨기기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5월달이면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 숨기게 된 것이 다 포함이 되게 앞뒤로 블럭 설정을 하시고 숨기기 취소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에 이 회색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 써져 있는 거 딜리트 할게요. 아직 5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도록 하고, 자, 토요일, 일요일일 때 색깔이 칠해지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그냥 적용하라고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리겠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따라서 하다 보면 다음번에 사용할 때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은 지워볼게요. 자, 김영길 씨의 5월 1일부터 쭉 아래로 블록 지정하셔서 이렇게 가는 거 힘드신 분은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마우스 손 떼면 됩니다. 자, 채우기 세모 눌러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적용시킬 부분, 색깔을 칠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블럭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쪽에서부터 블럭 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여기가 선택되어져 있어서 이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법이 좀 더 복잡해서, 자, 여기서부터 블럭 지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위쪽에 있는 날짜의 요일 번호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여기에 색을 칠해라 라는 걸 할 건데, 이거는 지금 함수를 쓰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처럼 서식이 바뀌는 것은 함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저희가 홈에 보면 가운데쯤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의해서 서식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글자가 들어있으면 색깔을 칠해라, 얼마 이상이면 색을 칠해라, 뭐 상위 10%면 색을 칠해라. 값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그 색깔이 있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색을 칠해라 라고 할 건데, 그거는 뭐 셀 강조 규칙이나 요거는 뭐 뭐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몇 프로, 하위 10%, 상위 10%, 하위 10%라던가, 이거는 이제 색깔 값으로 뭐 이렇게 칠해주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수치 값이 들어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저희는 뭐 할 거냐, 규칙을 만들 거예요. 새 규칙. 자, 지금 제가 누차말하지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이해 못해도 됩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는 내가 수식을 마음대로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수식을 넣을 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칸에 수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하얗게 된 부분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색을 칠할 건데 어떨 때 색을 칠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에 수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이 기준이 되는 이 날짜의 요일 번호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색을 칠하라 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요일 번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번 쓸 거고요. 2번 타입은
그 월요일을 1, 일요일을 7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6과 7이 돼요. 7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6보다 크면이라고 해줄 건데 요일 번호를 먼저 뽑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fx를 쓸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 돼 있죠. 눌러지질 않아요. 여기는 내가 다 기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따라합니다. 자, 수식을 나타내는 는. 그 다음에 아까 요일 번호를 해주는 게 weekday. 환영키 눌러서 weekday. 함수를 말하는 가로를 열어줍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 그 요일로 바꿀 날짜 값이 들어있는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는 이 4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2 $4라고 되어 있죠. 자, 기존의 달러 한번 공부했었죠?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 자리가 어떻게 고정이 되냐? 지금 우리가 여기 계산한 다음에 여기를 계산할 거고 여기를 계산할 거고 여기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 위에 걸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 위에 걸로. 그래야 요일이 변화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달러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 줄은 전체 여기로 할 거예요. 얘로.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얘는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자, 6번, 7번, 8번이 바뀌어도 너 이 4번에 이 숫자 있잖아요. 4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얘는 달러가 있어야 돼요. 자, 또.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요쪽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옆으로 갔을 때. 옆으로 갔을 때는 얘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동을 따라 이동을 해야 돼요. 옆으로 갔을 때. 자, 요 칸을 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알파벳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즉 알파벳에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F4를 한 번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를 계산하잖아요. 하고 나서 요 칸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2가 뭐가 돼야 됩니까? F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다음에 이 칸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서 또 내려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달러가 그 뒤에 붙어야 됩니다. 가로 닫고. 가로 닫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을 무슨 타입으로? 2번 타입으로 할 거예요. 쉼표 눌러주시고 타입 2번. 와, 진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 정말 엑셀 잘하는 사람이죠. 가로 닫고. 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비슷한 기능이 그 컴알 2급에 나와요. 컴퓨터 활용 능력, 엑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취득하시거나 공부를 한 뒤에 실무를 공부하면 아주 쏙쏙 잘 들어오겠죠. 덜 어렵게. 네, 함수를 워낙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얘가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나오잖아요. 그 엑셀은 여기까지만 해주면 여기 나온 값이 0이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참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 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두 설정을 해버려요. 근데 저희는 6하고 7만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6. 원래 우리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해야 되죠. X 크거나 같다 6. 근데 이 키가 없잖아요. 이거 하려면 키보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작거나 위에 있는 걸 먼저 씁니다.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나 봐요. 이렇게 씁니다. 큰데 작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짓이다. 이렇게 같지 않다를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서식이 다 지정이 됐어요. 수식이 다 지정이 됐고요. 자, 아래 요럴 때 어떤 서식을 지정할 거냐, 요 서식 버튼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식. 자, 저희는 글꼴색을 바꾸면 안 돼요. 글씨가 안 들어있을 테니까. 뭘로? 채우기로 갑니다. 채우기로 가셔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되고, 저는 회색, 좀 안 보이나? 예, 요 회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돼요. 확인. 하고 확인.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에 색이 잘 들어왔나요? 6월달로 한번 바꿔볼까요? 6 빼기 1. 엔터. 어때요? 잘 되나요? 5 빼기 1. 엔터. 네, 이런 식으로. 단, 5월달에 5월 5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때는, 네, 그런 날짜는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또 다른 날에 있으면. 그래서 6월달로 갔을 때 여기는 색깔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동으로 잘 됐나요? 자, 5월 거, 5월 있는 거 컨트롤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자, 6월 엔터. 그러면 여기를 6 빼기 1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래 지금 색깔 들어있는데, 그죠? 어떻게 이게 또 토요일이 돼가지고 안 바꿔도 되겠네요. 원래는 채우기 없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동으로 6월이 되고, 여기 1일만, 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조건부 서식은 내가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하더라도 적용이 되질 않아요. 좀 넉넉히 해서 다른 색을 칠하면 어때요? 조건부 서식은 어떤 다른 서식보다 순위가 높아요. 순위가 높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있는 부분은 색을 칠하려고 해도 색이 칠해지질 않아요. 색을 빼려고 해도 색이 빼지질 않습니다. 뭐야? 여기 왜 색깔이 안 바뀌어? 라고 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뭘로? 아, 조건부 서식이 있나 보다 라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했는데, 아, 이 회색 너무 칙칙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색깔 바꿀래. 나 다시 할래. 라고 해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색 규칙을 또 하시면 안 돼요. 두 개가 뭐라 그러지? 충돌이 나가지고 무슨 색이 나올지. 먼저 위에 있는 아마 색이 나올 거예요. 자, 규칙 관리. 그럴 때 규칙 관리에 가서 바꾸는 거예요. 수식이 하나 있죠.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서식 거 눌러서 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확인, 확인.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자, 규칙이 들어있는 거 더블 클릭. 자, 서식 버튼 눌러서 내 원하는 다른 색으로 눌러주고 확인, 확인, 확인. 이렇게. 회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튼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이 조건부 서식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았는데 조건부 서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조건부 서식에 관리에 갔더니, 규칙 관리에 갔더니 뭐가 들어있더라 라고 하면 여기에 가서 규칙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라고 있고,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이면 여기밖에 안 지워지니까 안 되겠고, 시트 전체의 규칙 지우기. 이 시트, 6월 시트에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되돌리기. 저희는 있어야 되니까. 저 회색.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활용편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냥 편하게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엑셀로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쓰던 파일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만든 파일이면 내가 쓰는데 뭐 부족함이 없겠지만,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으면 내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거 따라 하시다 보면 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기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제가 계속 올릴 강의들 약 한 20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쭉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